2020 디자인 문화 콘텐츠 ISC 직종 직무 설명회 및 취업 상담회에 대한 영상입니다. 커리어를 위해서 꼭 이것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즉 학생들이 현재 어떤 경진대회나 어떤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공모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청소년 디자인 전람회나 졸업 전시회 같은 것들은 꼭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취업할 때 효력이 있으실 거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이력서를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은 많이 쓸 거 없으실 거예요. 아마 한 줄 또는 두 줄 뭐 이 정도 쓰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갖고는 진짜 아무 경쟁력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좋으니 국가에서 인증하는 거면 많은 것들을 참가하셔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수상을 꼭 못하더라도 수상을 하시면 더 좋고요. 출품을 하다 보면은 그 상을 받는 친구들, 또래 친구들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구나. 내 거는 이런 게 문제구나. 다음엔 또 개선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디자인을 많이 열심히 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 걸 잘한 것들을 많이 보는 것도 디자인 형성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 막론하고 저는 많은 경험을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자격증을 준비를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디자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정도 수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는 자격증이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회사에서 딱히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경진대회나 이런 걸 많이 나가봤으면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력서를 쌓는 것도 좋지만 그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프로젝트를 내 온전한 힘으로 해냈다,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쌓아 나가다 보면 디자인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경진대회를 찾아서 참가를 해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디자이너한테는 이제 엄청 이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특히 프로덕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UI 툴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자격증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툴을 경험을 해본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학과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사이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협업을 같이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디자이너만 알고 있는 이런 지식과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 나오는 개발 관련 지식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경험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와 공부 때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랑 제일 다른 점은요. 학교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의견만으로 완성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회사를 오게 되면 아무래도 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납득이, 내가 했던 디자인이 더 좋은 것 같고 의견이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럴 때마다 좀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남의 의견도 좀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밸런스를 잘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뭐 리디자인 했을 때는 예쁜 데이터 가지고 꾸미니까 사실 그냥 예쁘게 나옵니다, 디자인이. 근데 이제 실제로 가서 작업을 하면 생각보다 구린 데이터로 이제 넣어야 되고, 이제 대표랑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거를 이제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회사 홈페이지에 대표 사진 넣고 싶지 않지만 대표님이 원하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가면 생각보다 부딪히는 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을 최소화하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면 빨리 오픈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웬만하면 개발팀과 생각보다 협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개발자님들의 기분에 맞춰서 이제 열심히 칭찬도 해주고 아 정말 잘하셨어요 이것도 하셨어요 하고 이제 칭찬을 같이 이제 해드리고 커피 한 잔 사드리면 이제 문제가 생각보다 잘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면 이제 생각보다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이제 맞춰갈 수 있어요. 돈만 준다면 뭐든지 맞춰갈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부하시는 것들이 뭐 연습이라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책임이라는 게 좀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고 과제하고 할 때는 사실 뭐 잘 안 되면 다시 해도 되고 뭐 틀리면 그냥 고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이제 못 이루고 실패했다 그러면 또 한 번 재도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죠. 근데 회사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디자인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잘 됐을 경우에는 성과로 돌아오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신중하게 일을 진행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퓨리 디자이너님께 중국에서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중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이 중국어를 어떻게 하면 더 실력을 늘릴 수 있을지 그런 점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서 교환 학생을 신청을 하게 된 거였었는데요. 막상 디자인 학교를 가서 친구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중국은 무조건 기숙사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정말 24시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도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듣기 말하기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타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당연했던 일들이 외국에서는 되게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디자이너분들도 한국의 디자이너분들이 되게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서 뭐 미국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저같이 중국어를 공부를 해서 중국에 있는 회사를 들어가서 그 회사를 키우는 목표를 가진다든지 네, 그래서 어학을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사업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출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지 업체들 만나서 같이 미팅도 하고 제작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디자이너가 꼭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된다까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전문 용어들은 좀 다르잖아요. 디자이너로서 하는 용어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표현하려면 제가 조금 영어를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하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현지 업체에 같이 설명을 할 수 있고 일단 영어를 알아두면 이제 보통 이제 UI 툴은 대부분 영어에 대해서 자료가 많으니까 이제 봤을 때 이제 팝하고로 안 돌려도 되죠. 이제 그러니까 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로서는 일단은 이제 가면 아이콘 이름이나 심볼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매일 고민이에요. 도대체 무슨 영어를 써야 되나. 그래서 맨날 팝하고를 켜서 매일 검색해요. 이 결제 뭐라고 써야 되지. 항상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면 검색량이 달라요. 똑같이 이제 쇼핑이라고 하면 뭐 내가 뭐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UI를 짜야 돼. 그러면 바이라고 쓰면 잘 안 나와요. 근데 페이먼트라고 쓰면 잘 나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검색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이제 아이콘 이름을 정말 예쁘게 지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로 현재 각자 직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그래도 이 경험은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 했던 각자의 소중한 경험 제가 주로 맡아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한번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한번 생기면 아무래도 계속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온전히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 스케치도 해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러스트 포토샵을 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거를 뭐 적용해서 제품도 만들어보고 출력도 해보고 그걸 어디 설치도 해보고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의 모든 그 과정을 직접 내가 주도적으로 한번 겪어보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취업을 해서라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크게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서는 이제 되게 지금 현재 앱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와닿으니까 저희가 이제 뇌로만 생각하고 있던 게 이제 실제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이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욕 먹는 것 봐도 아 이렇게 열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악평이라도 달아주는구나 그냥 이런 생각 들고 생각보다 이제 반응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으로서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부모님 생일이면 돈이 나와요. 그냥 그 돈을 이제 내가 줬듯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거 사실 내 돈이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제. 땄으면 좋겠다. 아니면 굳이 디자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취득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자격증을 하나씩 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인 하는데 자격증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학 쪽에서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라도 뭐 토익이나 토플이라든지 하나쯤은 따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생각이 좀 뭐 하나라도 나면 말씀드릴 텐데 전혀 본 적이 없고요. 만약에 자격증이 되게 많이 있다 이력서에 그러면 아, 이 친구가 그 되게 성실한 친구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 ISC는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계 주도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그중 디자인 문화 콘텐츠 ISC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허브 기관으로서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를 주도하는 디자인 문화 콘텐츠 ISC입니다.